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독자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은 좀 다른데요. 과거의 중독자의 특징들, 예전에 클립으로 이렇게 올렸던 것은 중독자들에게 사실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요거는 중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부모 요런 사람들에게 이 중독자의 특징을 저희들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독자와 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왜 우리가 그들의 특징까지 이렇게 알아야 되느냐? 라고 여러분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에 대해 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동기력이 생기실 거예요. 왜 중독자를 알아야 되냐? 일단 이 특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게 중독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독자의 정의를 사실 알아야 중독자인지 아닌지를 아는데 좀 도움이 되는데, 특징도 알면은 그 정의의 기초에서 중독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데 있어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그 아버지는, 어머니는, 또 자녀는, 배우자는 요런 중독의 정의에도 해당이 되고 중독자의 특징하고도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접근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독자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저를 도와줬던 많은 멤버들이 또 많은 주변의 어떤 전문가, 소위 집단들의 사람들이 사실 중독인 것에 대해서 기준을 잘 몰랐고 특징들을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헛방을 날려서 제가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독자의 특징을 좀 알아볼 때, 정의 이후의 특징을 알아볼 때 중독자임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참조 자료가 되더라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실 그 중독자로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머리로 알더라도 잘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요구에 있어서 이제 더 깊이 뿌리의 뿌리를 점점 내려서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중독자임을 받아들이는 그런 또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 아는 이 중독자도 이런 특징을 있는데 맞아 하면서 내 마음에서 정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중독자를 대하는 거랑 중독자 아닌 사람을 대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중독자는 중독자에 맞게 대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중독자에 맞게 대하기 위해서 중독자의 특징을 좀 이해하면 좀 도움이 되죠. 네 번째는 사실 이게 제일 커요. 이제 이게 제일 큰데, 이건 뭐냐면 자신이 어떻게 병들었는지를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중독자 배우자들이 본인이 병든 것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지 않고 신경도 안 쓰거든요, 사실. 그만큼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도 쓰지 않을 정도로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죠. 나는 괜찮아요. 나는 뭐 죽어도 좋습니다. 저 사람만 살려주세요. 이런 격이거든요. 근데 이 중독자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 내가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우리 보기 위해서 이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각자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방향들이 쭉 되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중독인가? 여러분 무엇이 중독인 것 같아요? 중독에 대해서는 사실 정의를 많이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첨언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중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신이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과 인식하지 않는 사람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사람들은 하지 않아 보면 돼요.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하게 된다. 그러면 중독입니다. 근데 그 중독이 내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주변에서 보면 술을 진짜 많이 먹어요. 그리고 그런데 본인은 중독이 아니래요.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주변 사람들이 좀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삶이 망가지는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계속해서 침해하고 있는가, 가족을, 직장을, 돈 버는 일을, 또는 뭐 사람을 돕는 일을, 뭐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침해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중독이죠.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중독자인 거죠. 그 일단 중독 자체가 어렵고 이게 자체가 회복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 중독인 것을 인정하지 해도 어려운데 중독이 인정하지 않으면 매우 매우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든 병이에요. 그래서 소위 질랄병이에요. 이게 질랄병이고 그 굉장히 고통을 주는 정말 병입니다. 근데 어,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생기는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예, 여기서 중독에서 생기는 특징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중독이 심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독자의 일정한 패턴들과 특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비슷해요, 사실. 이 패턴들이 비슷하고 좀 강하고 작은 거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 마약 중독자들은 좀 하이예요. 좀 이렇게 늘 붕붕 떠 있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늘 붕 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울질로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지만 이제 붕 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성중독자들은 약간 이렇게 우울하고 차분하고 좀 자존감이 좀 이렇게 없어 보이고 막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꼭 100%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이 중독자들의 대부분의 특징들의 공통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여러분들 중독자들 보니까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분노가 많다, 뭐 짜증이 많다, 지 맘대로다. 예,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보세요. 예, 욕하고 싶은 거. 예, 그놈의 지긋지긋한 중독자. 예, 예,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얘기하신 거 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한 세네 가지 정도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특징들. 그 중에 하나가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건 뭐냐면 이제 그 내면에 병적인 갈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병적인 갈망이 딱 꽂혀가지고 이제 어떤 성, 음식, 뭐 쇼핑 이런 거에 딱 꽂혀 있는 거지. 사실 이 덩어리 자체가 다 커요. 그래서 용암처럼 이쪽에서 터져 나온 거지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끄집어내고 가져오고 뭔가 정서적으로 가져오고 물건을 가져오고 계속 끌어당기는 게 바로 이 중독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 중독자는 뇌 구조도 이제 뇌가 이제 망가지고 어떤 의식 자체가 기억력 자체가 오로지 그러니까 자기가 갈망을 채워야 되니까 이 뇌 구조 자체가 어떠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내 이익, 내 만족,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 요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필요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이 병적인 갈망이 너무 크고 그것으로 인해 내 기억력이, 생각이, 사고 자체가 완전히 이기적으로 딱 박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본인도 어렵고 주변 사람도 어렵고. 이제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잔정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이렇게 아이들이나 자녀들이나 이제 아내에게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회복을 해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바뀌긴 해요. 많이 바뀌긴 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과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욕을 먹었어요, 사실. 중독자의 이제 두 번째 특징, 요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중독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통제 욕구가 굉장히 심합니다. 통제 욕구가. 다시요. 중독자의 두 번째 특징은 통제 욕구가 굉장히 심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셀프 센터드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과 또는 세상과 이런 것들이 다 또 회사 뭐 어디 조직 자녀 배우자 이런 것들이 다 내 맘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 맘대로 하려고 막 이렇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절과 통제의 달인이에요. 예, 중독자들은. 그래서 이거를 조절과 통제의 앞에 괄호로 이렇게 딱 둬가지고 무엇을 위한 통제와 조절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조절과 통제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뭐 안심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뭐 이게 본능적으로 완전히 몸에 배어져 있어요. 이 조절과 통제라는 게. 그래서 이게 완전히 뼈체, 세포 속에 정말 지긋지긋하게 완전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안 하고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배우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를 막 조절하는 거예요. 막 거짓말로 달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막 달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달인이에요.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상대방의 약함을 알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게 이제 중독자의 기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녀하고에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중독자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면 중독자는 자녀들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완전히 몸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딱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냐, 사실 내가 안심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옳다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망상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아이의 자율성이 있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면서 또 실패하고 또 일어서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울타리를 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이제 내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맘대에서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비난하거나 달래거나 조종하거나 어쨌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자녀가 부모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중독자인 경우에 부모의 를 조종하는 데서 아주 달인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또는 자기의 뜻에 맞춰서 자기에게 뜻에 맞춰서 움직이도록 그 병든 부분들, 약한 부분들 집요하게 건드려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하는데 중독자는 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선이 딱 연결이 되면, 그러니까 거기에 딱 걸려서 이 통제하는 것에 걸려서 딱 하게 되면 굉장히 그다음부터는 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독자 이제 통제 욕구를 가지면서 이후에 이제 생기는 또 다른 증상들이 나오는데, 통제 욕구가 심하면 어떻죠?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니까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봐, 잘못될까봐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몸에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건과 상황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원한을 가져요, 사람들에게. 왜냐면 내 맘대로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직장이 내 맘대로 되나요? 가족이 늘 내 맘대로 움직여주나요? 늘 내 비율을 맞춰주나요? 내 필요들을 채워주나요? 안 그러거든요. 근데 내 이 이기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사람과 사건들을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이제 원한을 갖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자들은 원한이 많아요. 분노도 많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막 세상에 대한 분노 가운데 세상이 이래가지고 내가 술을 마시는 거야. 막 아니면 늘 화가 나 있어. 막 이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이런 그 중독자들이 원한이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어서 내 뜻대로 다 움직이고 내 뜻대로 다 돼야지 돼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그게 옳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 사실 까고 양파 껍질 까고 또 까면 어떠냐면 그 이면에서는 결국 내 만족이에요. 자녀를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안심하고자 원함이거나, 아니면 내가 좀 이렇게 그걸 통해서 명성을 얻고자 원함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내가 편하기 때문에 라고 하거나, 어쨌든 그 본질 뿌리 안에는 겉으로는 이타적인 것처럼 때론 보일 때도 있지만 그 궁극적인 그 안에는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거고, 결국 거기서는 이제 자기가 신노릇하는 거죠.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사람과 사건과 사람, 조직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니까 원한을 가지고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나중 돼서 하다 안 되면 이제 우울함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중독자의 특징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거는 자기중심적이고 통제 욕구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 네 번째로 같이 살펴볼 거는 이제 주변 사람을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이제 중독자가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갖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를 끼치냐면 이런 해를 끼칩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이용해요. 자기 이기심을 채우려고 먼저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조종하게 하면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막 자꾸 막 조절하고 나를 막 조작하고, 이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선택해서 제가 선택한 길들을 이렇게 걸어가는 게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 자꾸 조종해가지고 막 말리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 그냥 주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용당해요. 그렇게 얼마나 교묘하게 그렇게 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이용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 중독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해를 받는 거예요. 막 분노 내고 막 원한을 가지고 막 자꾸 착취하고 막 이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늘 이렇게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독자가 내가 이 주변 사람들을 섬겨야지, 막 봉사해야지, 내 걸 나눠줘야지 막 이러나요? 아니에요.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그 상대방에게 뭐 정서적인 것을 빼앗아 오든 어떤 에너지를 뺏어 오든, 그 에너지라는 게 어떤 정서적인 기운들을 막 이렇게 갉아먹어서 막 뺏어 오든, 아니면 뭐 상대방의 어떤 돈이나 아니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뺏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해를 받는 거죠. 또 잘 속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독자 배우자가 좀 어리석거나 이래서 속는 게 아니라 중독자가 원래 거짓말을 잘해요. 예, 그래서 이제 교묘하게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막 부풀리고 축소하고 막 교묘하게 상대방을 위한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잘 속습니다. 그리고 이게 초조 불안함이 있는데 어떤 게 생기냐면, 이 중독자들이 이렇게 막 통제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거기다 또 재발까지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늘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한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초조하고 불안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괴로워요. 맨날 착취당하고 거짓말 당하고 그리고 이용당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해지게 되면 얼마나 좀 힘들게 되겠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성품이 바뀌게 되냐면, 주변 사람들 성품이 바뀌거든요. 자, 보세요. 이제 뭐 예를 들어 물감이 흰색과 검은색이 있는데 그게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검은색이 흰색에 물들어서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이처럼 중독자와 주변의 사람들 같이 살게 되면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 감정, 태도들 이런 것들이 서서히 바뀌게 되고 물들게 돼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배우자들이 이제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냐면, 해를 받는 거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막 힘들게 하고 해끼치는 것에 대해서 타성에 젖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나는 원래 해를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끼치는 이 어떤 역기능적인 요소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어떤 가족 영화였는데 거기서 어떤 도박 중독자가 집에 와가지고 막 돈을 막 빼앗아가지고, 어머니가 준 돈을 이게 뺏어가지고 이제 도박 자금으로 이제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막 그 배우자가 막 처음에 말리다가 이제 그거를 결국 뺏어서 갔어요. 가니까 그러면 그렇지,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이게 그 중독자의 함께 사는 가족들의 병드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해를 받는 걸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는데 막 예를 들어 뭐 어머니가 중독자여서 맨날 술 먹고 막 깽판 치고 아이들을 막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를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맨날 해를 당하고 존중을 못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존중감이 없습니다. 자기도 자기를 존중할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 속에서 이렇게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게 되고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고 또 대접받을 줄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조금만 잘해줬는데 너무 막 엄청 고맙고,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조금만 이렇게 인정해줘도 내가 너무 막 고맙다, 막 이렇게 병이 들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예시로는, 또 다른 게 바뀌는 거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왜냐면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가족도 이제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많이 싸우고 막 또 깽판도 많이 치고, 뭐 저도 그렇고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아내도 분노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 가족 관계가 좀 이렇게 뭔가 화나고 싸울 조짐들이 보인다 그러면 작은 애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이게 거의 늘 그렇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막 갑자기 막 말이 많아지고 막 이렇거든요. 그게 불안하고 초조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얘기도 해주고 안심도 시켜주고 또 사과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되게 많이 좋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아이가 좀 뭔가 집안에 좀 싸우려고 한다 이런 분위기 시작하면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막 말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재롱을 피기 시작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불안하고 초조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배우자가 막 이렇게 늘 이렇게 깽판을 치고 그러면 불안하고 이제 초조해지는 거죠. 예, 또는 이제 친밀감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중독자가 사람을 대할 때 이게 사람 간의 관계는 영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내적인 어떤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 또는 어떤 또 위하는 마음들 또는 친밀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관계를 맺어야 이제 어떤 친밀감이 생기고 상대방도 친밀감을 느끼고 또 친밀감이 뭔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친밀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독자들은 어떠냐면 이기적인 동기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니까 친밀감이 떨어져요. 왜냐면 착취하려는 그런 내면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데 이게 친밀감이 생기기가 어렵죠. 또 이게 뭐 하루 이틀은 모르겠는데 뭐 1년, 2년, 10년 이렇게 지나면 이게 상대방이 나를 위한다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신뢰하지 못하고 친밀감도 좀 떨어지게 돼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친밀감이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이 망상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주변의 중독자 사람들 중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도박을 하는데 이제 이거만 하면 잭팟이 터져 막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뭐 믿지 않다가 나중 되면은 정말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막 도박빚을 갚아주고 아니면 막 이렇게 해주는 경우들이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가 난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건 약이야 나한테 건강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힘들어 하다가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약으로서 그냥 술을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아침에 일어나면 술 한 병씩 두 병씩 딱 먹도록 딱 이렇게 상에다 올려주고 그냥 먹게 해주고 그리고 술 먹으면 뭐 안심이 된다고 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게 하면 막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술 한 잔 사주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이게 같이 망상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적인 거를 치면 뭐 이게 나는 성적인 것이 이렇게 나의 약이다 아니면 뭐 내 맘대로 돼야지 내가 매매호스 안 간다 이렇게 되면 된다고 치면 배우자가 어떠냐면 말도 안 되는 성적인 요구들에 있어서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같이 망상에 빠져서 같이 미쳐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일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요약하면 중독자에게는 통제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 통제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중독자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막 자꾸 조종하려고 하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리고 막 이기적으로 막 대하고 또 조종하려고 하면서 막 분노 내고 화내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안정감이 없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의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중독자가 나를 이렇게 통제 욕구로 인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겠다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중독자로 인해서 내가 현재의 삶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중독자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망가진 게 있죠. 망가진 게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안 만났다면 훨씬 좀 더 지금보다 나았도록 살았겠죠. 예, 그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부분도 있어요. 중독자가 그렇게 할 때 좀 건강한 사람들이나 내적인 힘들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내적인 좀 이렇게 깡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좀 쳐냅니다. 분리도 시키고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좀 반응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거절할 줄도 알고 또 이제 분리할 줄도 알고 그리고 조정당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틈이 우리 안에 이미 어느 정도 내가 결혼하기 전에도 있었던 어떤 틈들 또 역기능적인 요소들 내 안에 불안전한 부분들 불안전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중독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에 완전 이게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격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산처럼 막 타오르는 거예요. 쫙 타올라가지고 완전히 내면이 이제 엉망이 돼서 완전히 같이 맞물리게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중독자로 인해서 우리가 삶이 망가진 게 맞아요. 그런데 중독자로 인해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어떤 역기능적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불씨들이 있어서 그것이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 나눌 때, 또 상담들을 할 때, 그 어떤 중독자와 초창기에 중독의 문제를 발견한 그 배우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의 배우자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중독자에 있어서, 이제 초창기에 있어서는, 또는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들은 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이미 했던 얘기들을 그들이 자기의 입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독자들을 어찌할 수 없고, 뭐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삶에 대해서 잘 챙겨야 되고, 또 중독자에 있어서는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내가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이런 것들은 준비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뭐 이 후속 작업들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어느 정도 그 안에 내적인 힘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지 않은, 이미 약한 상태에서 중독자가 만나서 이미 많이 병이 든 사람들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상황 판단 자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각들이 꼬여 있고 판단과 결단들이 대부분 이렇게 착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중독자만이 아니라 그 중독자 이전에 우리의 어떤 역기능적인 요소들이 거기에 이미 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부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중독자들이 이렇게 통제 욕구가 굉장히 심한데, 이 중독자의 통제 욕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를 맨날 끼치고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진짜 얼마나 중독자들이 말을 잘하는지. 예, 저도 이게 말이 많은데, 이게 말이 많은 게, 말을 많고 말을 이렇게 한 게, 예, 중독자 기질이 있어서 그래요. 맨날 떠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중독자들은 말을 잘해요. 예, 그래서 엄청 청산유수해요. 근데, 이제 이 중독자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통제 욕구가 강한 이 중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제 이 영상은 중독자 배우자들을 위한 영상이 하지만 중독자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자들, 이 영상을 보시는 중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중심도 아닙니다. 가정의 중심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족이 4명이면 4명 중에 1명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이, 부모가, 자녀가, 여러분들 그 배우자가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 움직여주지도 않습니다. 100% 어떻게 만족을 시킬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이기적인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는지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는 가운데서 이것의 중독에서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독자 배우자에게 이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자 배우자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원래 우리가 병든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문제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성향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먼저 짚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래 좀 병든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과 더불어서 중독자로 인해서 이게 폭발적으로 우리가 병이 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인 것에 있어서 1차적으로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더라 라는 거, 중독자의 배우자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회복을 해나갈 필요가 있더라, 요 얘기를 먼저 1차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조종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거절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내적인 힘이 없거든요. 내적인 힘이 없는데 얼마나 없냐면, 그들이 우리를 조종하는 게 있어서 분별하거나 구분하거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거절할 힘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가 사실 중독자 배우자의 회복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병이 든 거예요. 거절할 힘이 없다는 거. 그래서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또 힘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회복의 과정들을 여러분이 밟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잘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분리도 도움이 됩니다. 분리. 그래서 어떤 분리냐면 같이 사는 가운데서 분리할 수 있거든요. 같이 사는 가운데서 분리하는 거는 어떤 정서적인 분리. 내가 이 사람의 삶은 내가 터치하지 않는다. 나는 내 삶만 신경 쓴다. 지금부터는 뭐 한 1년간은 이렇게 회복과 내 삶에만 신경 쓴다. 이렇게 해서 정서적인 분리를 좀 하는 거에 결단들을 내리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는 공간적인 분리도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별걸 하거나 또는 뭐 이혼은 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것에 대한 거보다는 어쨌든 뭐 약간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공간적인 분리도 때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자기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좀 더 이렇게 보게 돼요. 왜냐하면 막 굉장히 좀 처음에는 곤욕스러워요.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시야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곤욕스럽고, 그리고 나중 돼서는 막 이렇게 가서 또 뒷바라지 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나중 돼서는 또 이렇게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내가 병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분리가 되면 좀 보이는 부분도 있고, 적어도 이제 해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좀 그런 게 좀 덜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분리도 때로는 도움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근데 이 영상 보시고서 뭐 분리하라 그랬다고 해서 뭐 또 당장 뭐 상황이 안 되는데도 막 그렇게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집 안에서도 정서적인 분리도 있으니까 뭐 그 사람 내 신경 쓰지 않겠다, 나는 내 회복에 일단 집중하겠다, 이렇게 하는 정서적인 분리를 하면 좀 통제하고 막 나를 조종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것이 있어서 좀 1차적으로 한번 방어를 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고 좀 이렇게 내용이 복잡했는데, 요약하면 중독자는 통제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도 끼치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주게 되는 습관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1차적으로 이제 나도 일단 그 이전부터 병들었던 부분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회복의 과정에서 일단 나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거절할 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서적인 분리를 하려고 좀 애를 써야 하는 것을 이야기 나눕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듣는 것들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무의식의 또 내면에 이런 어떤 정신 같은 것들이 쭉 이어져서 어떤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뭐 12단계를 밟거나 회복의 여정들을 밟으실 때 이제 폭발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회복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하고 지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